저연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졸업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업작품은 괴물이거든요. 종합예술이죠. 물어보세요. 주변 친구들한테 주변 친구들 객관성 없다고 명함 좀 만들어줘 이런 소리 나지. 그런 수단으로서 노트폴리오 포토챗이라는 서비스가 이상하다. 네. 광고비 안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작품집이 아니라 전략 문서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직군, 네. 직무 이런 거를 파악해보고 그거를 내가 이제까지 작업한 거를 이제 쭉 깔아놓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안 되고 한 다음에 어떤 회사는 되게 레터링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한 작업 중에 레터링한 게 뭐가 있었지? 그거 중심으로 좀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고 저연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개수를 막 채우려고 막 뭐 졸업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업작품은 괴물이거든요. 종합예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다 보니까 네, 모든 정말 거를- 모든 게 담긴 결과물이 나와서 네. 특정한 역량이나 특정한 그분의 개성을 느끼기엔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죠.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면은 물어보세요. 디자이너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 카페 할 건데 명함 좀 만들어줘 이런 소리 나지. 뭐 링크드인에 연락해서 생각보다 그 현업에 계신 커리어 네. 괜찮은 분들이 연락을 하면 잘 받아주세요.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려움이 겪었던 거를 이제 쉐어를 하고 싶고 그런 수단으로서 노트폴리오 포토챗이라는 서비스가 이상하다. 네. 광고비 안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네네. 저희가 홍보성으로 비춰지지 좀 않고자 링크드인을 먼저 요즘에는 학생 졸업했다고 사람을 뽑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상상하게 만들 수 있을 법한 네.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거 졸업 작품 한 거 짜잘하게 외주받은 거 넣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서 실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까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기에는 업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포폴용으로 프로젝트를 반드시 만들고요. 아까워서 개수 좀 채워보려고 네. 하나를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일반적인 수준은 여기일 수도 있어 라고 상상을 하게 돼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편집하잖아요. 네. 오늘 영상도 편집이 될 거고 편집돼서 그 기획 의도를 살리는 게 편집이잖아요. 네. 그 디자이너분들도 편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신입한테는 잘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페이지 안에서의 수준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생각보다 상상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 비교를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으로 몇 명을 뽑아놓고서 고민되네. 네. 근데 얘는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서 진심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네. AI에 또 관심도 많대.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AI를 사용할 텐데 얘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친구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경력직 이직을 할 때 유난히 이건 필요 없는데 꼭 넣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이거는 사실 뭐 경력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뭐 특히 사실 신입에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본인이 사업주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디자이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나는 카페를 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카페 사장이야. 라고 하고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막 네. 갑자기 사업 계획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옆에는 포토존을 만들 건데 거기 인생 네컷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기 베이커리 존이고 여기다가 동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동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공간 디자인하는 경우는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카페 브랜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사업 계획서면 소비자 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페 브랜딩이면은 중요한 게 외부 사이니지나 뭐 메뉴판 벽면에 붙어 있는 그런 브랜딩 요소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카페 명함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냅다 역시 브랜딩은 명함이자서 명함을 표지에다가 빡 박아놓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차라리 쿠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이컵 네. 가장 많이 보는, 가장 많이 접하는 이게 본인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조금 상상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전개를 해야지 엄한 것들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이제 졸업 작품이 하나 추가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내가
겪어보니까 뭐 예약을 할 때 결제 단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럼 결제 단계를 정말 최소화시키는 네. UX를 한번 만들 거야. 딴 데에서는 불편했던 걸 네. 우리 앱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기능적인 거나 사용자 경험적인 설계를 위주로 그게 전체 앱의 기능이나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그 기능 단위의 설계를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야 라고 이야기가 풀려나가고 그런 주제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문제 같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적정한 프로젝트의 개수나 배치 순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예로 들면은 개수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고 네. 그 개수에 연연하다가 이상한 거 넣지 네. 않았었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 네. 그런 내가 못 보여준 거에 대한 빈틈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본인의 뭐 스킬이라든지 역량 네네. 이야기일까요?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거. 아까 컨텐츠 디자인 같은 게 그런 네. 예인 거죠. 지원하려는 회사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강점이 네. 좀 덜 된 부분은 뭐 있지 하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개수는 잘한 거 2-3개 정도만. 다른 거 2-3개 정도. 2개는 좀 적고 한 3개 정도. 근데 2개가 괜찮고 하나가 너무 별로다. 하나는 네. 과감히 그냥 삭제하고 아니면 추가로 만들다든가. 그럼 최대한 기복 없는 프로젝트로 네. 최소 2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보조하는 역할로 하면 좋겠네요. 네네. 권장하는 건 3개. 권장하는 네, 거 3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력서 편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근히 파일 오류라든지 오탈자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서도 놓치기 쉬운 기술 실수라든지 뭐 페이지 실수 아니면 레이아웃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PDF로 제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간혹가다 노션이나 아니면 BMS나 포트폴리오 사이트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노션을 대부분 비추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인사 담당자는 원티드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해서 이 사람의 것들을 아카이빙을 어디론가 해놓잖아요. 네. 원티드에도 기능이 있죠. 뭐 저도 써봐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사람들 그냥 해놓고 네. 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보여주기 편한 거는 PDF 파일을 한 그쵸. 폴더에 후보자들을 모아 놓는 것이고 근데 그 URL이 네. 있으면은 그걸 HTML 파일로 뽑아서 좀 따로 저장을 아카이빙하기는 해놓기는 어렵죠. 좀 네. 귀찮은 거죠. 네, 왜냐하면 폴더에 파일로 있는 것과 텍스트로 URL이 있는 거는 또 네네. 따로 아카이빙을 해야 돼서 네네네. 어렵긴 하죠.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로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제출하고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삭제를 한다든지 권한 설정을 아예 안 해놔서 네. 그런 분 제법 계시고요. 인사 담당자들 생각보다 바쁘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한 명만 올려도 수백 명이 지원을 해서 그거 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생각해. 나는 채용 담당자랑 얘기하고 있고 채용 담당자의 고충은 뭘까를 한번 네.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맞아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기회를 네.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여러 가지 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원하는 입장에서 번거롭고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까다롭다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 검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숙지하시고 잘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요.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핏한 프로젝트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너무 성공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과 핏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티가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이 있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이 디자이너일 경우들이 네. 많아서 결국에는 내 디자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 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좀 덩어리감이 큰 거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네. 그거는 이제 3순위로 두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 간혹가다 개인 프로젝트를 맨 앞에 놓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너무 규모감이 네. 작은 초반에 이목을 네. 끄기가 네.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그럼 이런 경우도 고민이 되겠네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해서 시안 작업을 했는데 그 시안이 탈락한 경우, 근데 그 시안이 너무 잘 나와서 네네네. 쓰고 싶은 경우, 이럴 때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실제 클라이언트가 이 업무를 나한테 줬고 이거를 수행했고 그게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어 네. 라고 해서 그 결과물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행업이나 에이전시를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입김이 불필요하게 세계에 작용이 되면은 네.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시안으로 진행한 거라도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요거는 시안 작업이고 최종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언급해보고 해도 상관없고요. 시안을 했지만 탈락된 경우라도 그 시안을 제안한 기업의 밸류가 좀 높은 경우에는 좀 넣거나, 마지막에 옵션으로 저희가 부족한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시안에 그 역량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사용하면 좋겠다 정도로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대회비인 경우가 있을 그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 거 네. 민감한 거는 안 넣는 게 낫고요. 산업이나 세부 직무를 불문하고 디자이너 직군들이 공통적으로 넣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기가 가장 네. 중요해서 표지나 인덱스 페이지나 그런 부분에서 타이포그래피적으로 난 불안하지 않을 거다. 잘하고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표지나 어딘가에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일 이름이든 표지나 네. 커리어 페이지든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작성한 거니까 당연히 네네네네. 내 것인 거는 알겠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 놓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여도와 담당한 부분들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 기여도가 좀 많이 낮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범위를 좀 축소를 시키면 됩니다. 기획하는 사람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체에서 몇 퍼센트, 네. 그중에 디자인 100%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디자인 프로젝트 한다면 디자인 100% 내 담당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인의 역량이 좀 더 크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극히 일부분만 담당했다면은 차라리 극히 일부분을 넣은 다음에 기여도 100%로 하는 게 본인을 어필하기는 좀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디자인 직무로 넣는 건데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이 디자인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표시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간에 구분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에 프로젝트랑 아래 프로젝트랑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표지를 확실하게 넣어서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가끔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너무 그라데이션처럼 프로젝트 간의 그 연결이 쭉 이어져서 이게 한 프로젝트로 느껴져가지고 더 없나 하고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프로젝트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표지에서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연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원티드라고 합시다. 원티드 브랜딩, 게다가 표지의 배경으로 그냥 명함만 딱 있을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카페 브랜딩인지 내가 하는 그 플랫폼인지 연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표지가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요약을 해서 인지를 시키고 연관성 있는 이미지를 배치한 다음에 뒤에 부분이 잘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체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한눈에 이걸 보면 이게 뭐겠거니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사님께서 디자이너 포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쏟아내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대화, 잡소리 출연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갑자기 있다가 팀원이 이런 제안이 왔어요. 원티드 정말 좋아하는 회사였고, 또 오늘 새롭게 앞에 계신 세 분 분들을 새로 알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너무 원티드 잘 쓰고 있고, 제가 드린 내용들이 100%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막 마음은 이런데 표현 안 해서
그쵸. 너 이거밖에 얘기 안 해줘? 네 마음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제가 그런 걸 네. 겪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잘 표현하고 잘 편집하고 잘 이야기를 해줘야지 면접의 기회가 포트폴리오에 생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좀 신경 쓰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네, 본인한테 적용되는 부분들만 잘 적용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정보나 궁금한 다른 직군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트폴리오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꿀팁과 헛볼 피드백도 꼭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의 잡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콘텐츠 마케팅 분야의 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MZ라고 말하는 젊은 이 단어부터 올드해. 마케터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가 다들 어쩌다 보니 마케터를 네. 하고 있다. 이것저것 집어먹다 보니 다 먹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챗GPT 한번 물어보면은 진짜 사람 10명 네. 있는 것처럼 의견을 주니까 네. 내 챗GPT는 안 그러던데. 그래서 네. 혼낼 때도 많아요. 아, 너 지금 생각을 하고 말한 거냐? 네. 너 이렇게 대답할 시간 내가 그냥 한 줄을 더 썼겠다.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결과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됐을 때 되게 속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오. 이유가